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기온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낮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춥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3도, 안동은 영하 0.3도, 포항은 4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낮아졌는데요. 오늘과 내일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어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에도 최고 오늘 11도 안팎 예상되는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요. 오늘 바람도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많아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현재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경북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와 함께 강풍이 예상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경북 동해안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5mm 안팎, 울릉도와 독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 춥겠고요. 이번 주 계속해서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지열발전을 실증하다 촉발된 규모 5.4의 지진이 어느덧 7주기를 맞았습니다. 지진 피해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지난해 50만 포항시민 대다수가 소송에 참여했는데요. 2심은 1년이 다 되도록 진전이 없자 포항 시민들이 재판 속행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70, 80대 어르신 500여 명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감감무소식인 포항 촉발 지진 위자료 청구 항소심을 속행하라고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뺏긴 권리 돌려내고 재산 손실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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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이 지진 도시라는 오명을 받아 인구마저 줄어드는 피해를 씻기 위해서는 소송에서 이겨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대통령 붙들고 대통령 와가 표 많이 줬지 않습니까? 그래 해야지. 이래는 안 돼요. 답답합니다.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자료 소송을 이끌었던 단체는 재판 촉구 10만 서명 운동도 함께 벌이고 있습니다. 걷기가 불편한 어르신들은 가두 행진을 하며 권익 찾기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촉발 지진 발생 5년 만인 지난해 11월 16일 포항 법원은 지진을 2번 겪은 시민에게는 300만 원, 1번 경험한 시민에게는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은 11개월 만인 지난달 22일 겨우 첫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 정부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규모가 매우 큰 소송이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며 소송 지연을 예고하자 시민들이 발끈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고개 숙여 사과해야 됩니다. 지금 항소심이 시작된 지 11개월 만에 첫 기일밖에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 소송이 얼마나 갈지 걱정입니다. 포항과 인접한 경주 안강읍과 강동면에서도 위자료 소송에 동참한 만큼 재판 지연이 계속된다면 상당한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최근 5개월간 경북 동해안 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해 40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보건업과 20인 미만 제조업 5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41개 사업장에서 위법사항 464건이 적발됐습니다. 포항지청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와 과태료 부과 조치했으며 피해 근로자 300여 명의 체불액 1억여 원을 조기 청산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경상북도의 행정통합 북부권 설명회를 앞두고 예천의 선출직 대표들과 주민들이 모여 통합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큰 도시는 더 크게, 작은 도시는 더 작게 만드는 현재 통합은 받아들일 수 없고 특히 통합청사가 도청 신도시로 오지 않는 통합은 논의할 필요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통합 반대한다! 반대한다! 군수와 군의원, 도의원 등 예천의 선출직 대표들과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행정통합 설명회를 위한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이내 이철우 지사 성토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더 이상 낙후될 게 뭐 있느냐고 이따구 소리 하고 있습니다. 낙후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경북 북부 지역에 신도시를 갖다 놨으면은 이걸 성장 발전시켜야지. 자살하는 건 모가지를 치려고. 경북 행정통합 무산입니다. 무산이고 안 될 때는 이철우 지사 사직까지 거론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안동시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문제를 지적하며 통합 속도 조절론을 주장하는 가운데 예천군 입장은 더 강경하게 모아지는 분위기입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행정통합의 전제 조건인 통합특별법을 큰 도시는 더 크게, 작은 도시는 더 작게 만드는 졸속 입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또는 자동차 모빌리티 이런 산업은요. 예천, 북부지역 이런 쪽에 갖다 놓는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구미, 포항, 대구, 경산. 그러면서 통합청사 위치를 도청 신도시로 못 박은 뒤에야 통합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통합청사가 도청 신도시에 오지 않는 한은 우리는 결사 반대한다. 예천군 원도심 쇠퇴를 감수하며 도청 신도시 성장에 행정력을 쏟았던 예천군의 위기감은 북부권 어떤 지역보다도 크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다시 대구 경북이 통합하면 대구 경북 안에 경북은 또 우리 예천은 또다시 대구 중심으로 쏠리게 되는 이중 쏠림 현상을 맛보는 꼴이 됩니다. 경상북도의 행정통합 설명회가 이번 주 모두 마무리되는 가운데 경북 안에서 행정통합을 바라보는 권역별, 시군별 온도차가 뚜렷해지면서 갈등도 점차 고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현대제철이 포항 제2공장 폐쇄를 추진하자 노동조합은 고용 불안 등을 이유로 폐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지난 15일 현대제철 포항 1공장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은 제2공장 위장 폐쇄를 즉각 중단하고 투자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현대제철이 3년 전부터 인천과 당진 공장에서 포항공장 제품들의 대체 생산을 확대하면서 포항공장 축소를 시켜왔다며 포항 제2공장 폐쇄를 추진한 현대제철을 규탄하고 포항 공장에 대한 투자를 촉구했습니다. 이제 수능시험은 끝이 났지만 수험생들은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경북대학교를 비롯한 대부분 대학들이 면접이나 대학별 고사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본격적인 대학 입시의 막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수험생들은 어떤 입시 전략을 세워야 할지 신병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EBSI와 종로학원 등은 수험생의 가채점을 토대로 등급 컷을 발표했습니다. 국어는 작년보다 2개에서 4개, 수학은 한 문제 정도를 더 맞춰야 1등급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표준 점수 최고점은 국어의 경우 EBSI는 139점을 예상했고 종로학원은 136점으로 내다봤습니다. 수학의 표준 점수 최고점은 EBSI 145점, 종로학원이 143점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작년 수능보다 국어는 11에서 14점, 수학은 3에서 5점 떨어진 것입니다. 2년 전인 2023학년도 수능과 비슷한 상황으로 수학 고득점자가 유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다소 쉽게 출제되었지만 기본적인 변별력은 유지되나 어대 등 최상위권의 변별력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상위권은 동점자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수능은 21년 만에 이른바 N수생이 최대인 만큼 그 정도는 더욱 심할 전망입니다. 학종 같은 경우는 면접이 더 강화될 거고 정시 같은 경우는 동점자가 아마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동점 처리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합격이 좀 좌우되고 이래 되지 싶은데 보니까요. 수험생들은 먼저 가채점을 한 뒤에 수시에서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채점 점수가 잘 나오면 정시에 집중하고 낮으면 수시에 최선을 다하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채점 점수가 본인이 지원한 수시 대학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온다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수시에 면접이나 논술을 응시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대학별 정시 모집 요강을 꼼꼼히 따져 유리한 모집 단위를 선택하라고 조언합니다. 수시 전형은 경북대를 비롯한 각 대학들이 면접과 논술 시험 등에 들어가며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집니다. 논술은 기출 문제를 토대로 대학별로 제시하는 답안 형식에 맞춰 제한된 시간 안에 맞춰서는 연습을 하고, 면접은 지원대학의 면접 유형을 파악하고 예시 질문 및 답안을 만들어 구술 연습을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수능 성적은 다음 달 6일에 수험생에게 전해지고 수시 합격자는 다음 달 13일까지 발표됩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공업도시 포항의 이미지를 녹색도시로 부각시킨 철길숲의 연간 소비 유발 효과가 4천억 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포항시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 철길숲 주요 진입부의 유동인구가 평일에는 2만 6천여 명, 휴일에는 3만 1천여 명으로 유발 소비 효과가 2022년 기준 연간 4,348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철길숲 인근 지역에 150개의 건축물이 새로 지어지는 등 소비 촉진에 따른 도시재생 효과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도시학생은 농촌학교에서, 농촌학생은 도시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시범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른바 도농 이음교실이란 이름이 붙었는데요. 최성 MBC 청소년 기자가 소개합니다. 아이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나무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가지치기, 잡초뽑기 등 힘들고 생소한 작업이지만 얼굴엔 웃음이 가득합니다. 누름나무야 쓱쓱 자라라는 뜻으로 나무 이름도 지었고요. 오늘은 더 자랄 수 있도록 친구들과 걸음을 주고 있어요. 늦쓰기가 추운 겨울을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은풍초등학교 음악실에선 악기 합주가 한창입니다. 형들과의 합주가 익숙한 듯 금세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냅니다. 형들과 친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이들은 서로 다른 학교의 학생들입니다. 2학년들이 같이 오니까 화음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2학년들이 왔을 때는 뭔가 저희 학교 학생들이 뭔가 즐거워하는? 음악에 맞춰 동작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요. 그다음은 친구들이 학교에 전학 온 것 같아서 익숙하고 친해졌어요. 전교생이 35명인 은풍초등학교 전교생과 예천초등학교 2학년 2반 학생 20명이 참여한 도농 이음교실 현장입니다. 도시의 학생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생태학습 등을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의 학생들과 함께 경험하며 교류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은풍초등학교는 작은 학교 가꾸기와 경북미래학교 운영을 통해서 다양한 체험학습과 또 좋은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서로 만나면 너무 반가워하고 또 챙겨주고 따르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시골 학교의 학생들이 줄어가는 지금 도농 이음학교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농 이음교실을 통해 도시 농어촌 학생들이 함께 성장하는 학습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MBC 청소년 기자 최성이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진 2022년 포항시장 선거 과정의 공천 개입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해외 출장 중인 이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공천 후보자 신분이었던 저로서는 도당 위원장과 당대표 사이의 사안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라고 전제하고,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고 현명한 선택을 해주신 시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고 포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겠지요라고 말했습니다. 울진군 장학재단은 2024년 고등학생 대상 울진사랑 특기 장학금을 오늘부터 29일까지 접수합니다. 울진군에 주소를 둔 재학생 중 예능, 체육, 기능 관련 단위 이상 규모의 대회에서 1등에서 3등까지 입상자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장학금은 개인전인 경우 1등 100만 원, 2등 70만 원, 3등 50만 원이며 단체전도 규모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포항시가 2차전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거점 공간인 2차전지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포항시는 포스텍, 한국폴리텍대학, 에코프로, PM그로우 등 지역 혁신기관 기업체와 2차전지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구축 중간 보고회를 갖고 다른 지역의 유사기관과 차별화한 조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건립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검토해 12월 중 최종 보고회에서 센터 건립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포항, 경주, 울산시가 함께 참여하는 2024년 해오름 동맹 벤처 창업기업 혁신 포럼이 지난 15일 울산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각 도시에서 모인 벤처 창업가들은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산업 혁신, 기술 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습니다. 토론회는 홍대웅 포항공과대학교 기술지주 본부장이 참석해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3도, 안동은 영하 0.3도, 포항은 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낮아졌는데요. 오늘과 내일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어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에도 최고 11도 안팎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요. 오늘 바람도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현재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경북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와 함께 강풍이 예상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5mm 안팎, 울릉도와 독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겠는데요.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는 흐리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 1m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는 3도, 김천은 0.1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와 김천 모두 9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오늘 아침 기온 영하 0.3도, 의성은 영하 3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낮에는 안동 10도, 의성 10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4도, 울진은 5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포항 11도, 울진은 10도 전망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 춥겠고요. 이번 주 계속해서 급격한 기온 변화가 예상돼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